예, 오늘 토의의 좌장을 맡은 국토안전관리원 오종식입니다. 먼저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토교통부의 김태병 정책관님, 잠깐 급한 일정으로 미리 자리를 좀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의 김일환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신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정일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건설 안전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AI 시대 건설 안전 혁신 방향에 대해 통찰력 있는 발제를 해주신 연세대학교 김영관 교수님, 그리고 인텔리빅스의 최은수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우리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스마트 건설 R&D 사업,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AI 등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접목하여 더욱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역시 이러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의의 주제는 AI 시대 건설 안전 혁신 방향입니다. 앞으로 약 40분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통해 건설 안전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패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형진 사무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 장기수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방재관리연구센터 김정곤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박재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의 건설안전 혁신 방향이지만 건설안전에 관한 어떠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양한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패널 한 분당 약 5분의 발표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핵심적인 통찰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 박형진 사무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의 박형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에서의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오늘 이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 정일국 회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님, 그 다음에 AI 시대의 건설 안전 혁신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발제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또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오종식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토론에 직접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AI 시대 건설 안전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 현재 국토부의 스마트 안전 기술 관련 추진 내용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건설 안전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확대라든가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 강화, 현장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내실 있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 확보 등 안전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는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의 스마트 안전 장비 및 스마트 안전 장비의 맞춤형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간 약 18만 개의 건설 현장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은 제조업과 달리 현장마다 다른 환경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일하는 만큼 모든 주체가 상식적으로 안전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설계사는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사는 견실 시공, 안전 최우선 원칙하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리사는 부실 공사와 안전 위해 요인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안전을 챙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에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이 일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저희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96.1%에 해당하는 그 조사 대상 업체에서 스마트 안전장비가 건설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건설사 중 63.6%만 스마트 안전장비를 알고 있고 그중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29.1%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65.4%가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건설사의 관심 부족이나 의지 부족만으로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효과 및 성능 검증, 정부의 지원 확대,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등이 부족했고 앞으로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스마트 안전장비 저변 확산, 장비 성능 개선, 전문 인력 양성 및 장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토부나 관리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관계자들이 아직은 스마트 안전 장비와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좀 다소 낮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러한 그 노력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새로운 그 접근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설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장기수 실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제5회 스마트 건설 안전 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부로부터 위탁 사무로서 건설 현장에 대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21년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50억 미만의 시범 사업으로 센싱 기반형 이런 맞춤형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건설 현장의 특성상의 다양한 환경이나 공종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환경이 계속 바뀌는 이런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AI 기반 지능형 영상 관제를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운 여건을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AI 관제 부분이 기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안전관리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 참여하신 개발자나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는 저희 관계자들도 어느 정도 다수의 책임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관리원은 올해부터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장비의 활용률 또는 안전모 착용 등의 안전 수준 등의 통계 자료를 관리해보고
또한 이러한 재해 가능성에 대한 알림에 대한 조치율 등을 발굴해서 이것을 실제 지원 사업 참여 업체와 함께 지표를 시범 적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보고 그에 맞는 피드백 또는 기술 컨설팅 등을 통해서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이벤트는 현실적으로는 안전모 착용률이나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해주는 이런 정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다양한 이제 그 밖의 자료들은 ORM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표 적용 과정을 통해서 개발업체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장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해서 관제 기술을 추가로 개발한다든지 기존 기술의 알람의 정확도를 좀 제고시키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관리원도 기술업체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능형 영상 관제 학습용 DB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고와 관련된 기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AI 시대의 건설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앞에서도 발제하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 온 디바이스 AI 적용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는 현행 법령상 정부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 공사를 도급 계약한 시공자의 몫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 기반의 지능형 영상 관제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통신 품질의 저하가 발생되고 그것은 결국 AI 영상 관제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일부 부분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나 그런 관제실 서버를 통해서 지능형 안전 관제를 하게 되면 실제 현장 알람에 일부 다소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정보 보안 강화에 따라서 보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관리원이 직접 내부망에서 AI 알고리즘을 구동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현장으로 전달하는 데 제약 등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방안이 온디바이스 AI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디바이스가 적용된 이런 이동식 CCTV의 경우에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내부나 건설 중인 지하 5층, 6층의 지하 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알람을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는 특징, 그 다음에 AI 적용 제한을 미연에 방지해서 통신 제한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고 또는 이것이 영상 녹화로 기록돼서 일종의 블랙박스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또한 즉각적인 알람을 통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고 이런 강화되고 있는 보안 강화에서도 어느 정도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진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사고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재해자가 발생한 부분은 건물 외부에서가 약 30%인 반면에 내부에서 48%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망자 기준으로도 보면 내부에서 39%, 그다음에 외부에서 33%, 그밖에 인접 주변 6% 등 외부의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진행함에 따라서 고정형 CCTV들을 이런 관제하는 부분을 이제 정확히 옮겨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중소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지속적인 기술 컨설팅이나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이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리원은 이런 온디바이스가 적용된 이동식 CCTV의 현장 검증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지능형 IoT 적용 확산 사업에 저희가 지난해 스마트 챌린지를 통해서 발굴한 본선에 진출한 중소업체의 기술을 함께 참여해서 수주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발제에 나타난 것처럼 결국에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기술을 하반기에 아까 50억 미만의 특화 지원해 보는 30여 개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한다면
이동형 CCTV를 활용한 관리 지표를 좀 개발할 수 있겠고요. 또한 구체적인 설치 운영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서 나타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체 감지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고 이러한 것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성을 검증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는 또 이제 개발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용 DB를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구축된 DB 및 검증을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는 민간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도 학회나 협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고요. 스마트 안전 기술의 개발 방향을 개발 업체에 제시하고 현장의 기술적 요구 사항 등을 전달함으로써 건설 현장용 스마트 안전 기술력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건설 현장의 안전 혁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AI 기반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장 운영을 통해서 얻은 말씀하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위험 인지 기술 발전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고, 개발 업체에게도 좋은 영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방재관리연구센터 김정곤 실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발표를 보면서 계속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상 그리고 라이다 장비 둘 다 활용 가치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장에서 도입될 수 있을 만큼 경제성을 갖느냐라는 게 이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오늘 조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건설 산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조금 스마트 안전이라는 부분을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건설 사고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공사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저도 관련된 연구를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고 현장을 제가 사고 조사를 또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400억 공사에서 돈 몇 푼 좀 아끼시겠다고 조금 하셨어요. 근데 사고가 나니까 이거 뭐 이유는 고사하고 적자가 나는 공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거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 할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사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는 게 지금 AI의 도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지금 AI가 굉장히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AI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스마트한 안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 생각해 보면 건설 생산성입니다. 이게 안전이 확보돼야지 사실 생산성이 나오고요. 품질만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AI 접근을 건설 전체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 그 부분 중에 중요한 또 내용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안전이라는 게 사실은 적용해서 효과를 보기 좋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좀 건설 산업의 어떤 구조 변화로 좀 인식을 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습니다. 저는 중처법 관련해서 많이 공무원들 분들에 대한 강의도 하고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어떤 감소나 이런 데 효과가 있냐면
처벌 중심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는 거지 법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한계점 뭐 이런 것들을 기술로 좀 해결할 필요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저도 이제 이제 기술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국인 근로자를 이런 건설 기능인들을 양성한다는 게 최근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데 그마저도 사실상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전문가들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에 유입해서 지금처럼 저가의 어떤 노동 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성 낮은 그런 것들은 앞으로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건설 산업 구조 전체를 AI를 도입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냐 그런 로드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을 그냥 도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체계화된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을 조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6년에 건설성과 경제산업성 등에서 경제 관련 부처가 모여서 생산성 향상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기네들의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꺼낸 게 CIM, 그 다음에 아이컨스트럭션이라는 걸 꺼내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완성 단계에 점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어떤 인구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근데 우리도 인구 구조가 비슷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더 늦기 전에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서 좀 체계적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좀 도입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 사견이지만 국토부가 스마트 안전 기술을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회의를 가거나 그러면 좀 답답한 면도 있고 고용노동부가 조금 뒤처진다는 느낌 그리고 아직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관리를 해보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과기부 등과 좀 협력을 해가면서 이런 로드맵을 마련해 좀 추진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중에 우선 뭐 선제적인 안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안전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건국대학교 박재민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생산성 말씀하셨는데요.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건설 현장 재해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 증가시키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뭐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규제 강화도 하고 현장 중심 안전 점검도 강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반복돼서 발생하고 있었죠. 이런 면에서 보면 기존 방식만으로 건설 안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먼저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지금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AI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결론에 개인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제 인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안전을 비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면 이제 안전이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중요한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 기술은 이제까지 재해 예방과 안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극대화하는 생산적인 수단이자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AI 시스템을 잘 적용하고 도입하면요,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일에 사고 예방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요한 지식 자산이 될 거라는 판단도 좀 듭니다. 그리고 만일 AI를 사용해서 리스크 예측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혹은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과 비교해서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신뢰는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전이라는 걸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인적 물적 자산 보호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로 생각하는 게 우선 기업에 필요한 인식 변화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인식 변화입니다. 이 안전자본에 대한 과소 투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실패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건설 안전 투자 전략, 제도 설계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건설 안전을 대개는 최소 기준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투자가 될 테고, 이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실패 문제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도 실패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건설 안전의 사회적 편익을 너무 낮게 설정한다면 아마 사회적으로 적정한 안전 투자의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게 할 수 있고요. 이런 면에서 기업의 인식을 부축하기는 끌고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기업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공공 부문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는 정부가 시장 실패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과 확산에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 구축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안전 기술 인증제 도입과 관련된 입찰 우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민간 협력에서 건설 안전 데이터 축적하고 그걸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건설 안전 투자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 편익을 재평가하는 게 정부가 시급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안전 투자 수준이 어딘지를 다시 이제 재정립하고 그 수준에 맞춘 그 공공부문과 기업의 투자를 동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진행해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업과 산업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인식 변화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인식 변화가 있어야지만 산업 전반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바뀔 테니까요. 우리는 건설 산업 전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부분의 이제 의사결정자의 인식이 아직도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산업이 변하기는 이제 힘들겠죠. 또 관련해서 건설 안전과 관련된 활동들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이제 양성도 필요할 겁니다. 이건 기업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함께 가야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부와 공공부문 역시 교육 투자, 리더십 혁신에 있어서 좀 적극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공공기관 그리고 협회 같은 기관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인데요. 저는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발제를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은 몇 가지인데요. 우선 건설 안전 기술은 단순한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제이기도 한 AI 빅데이터 기반 기술은
네, 건설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기업, 정부, 산업 세 축 모두에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 전략의 개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R&D 투자와 공공 정책의 변화,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산업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경영진의 생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를 위해서 이 주체 모두 기업, 정부, 산업 모두가 안전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공공 민간이 함께 혁신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 그다음에 안전기술 인증제 도입 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서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제가 간단히 그 패널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예, 시간 절약을 위해서요. 한번 받으셨을 텐데요. 예, 제가 오늘 스마트 안전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일국 회장님 중심의 협회의 발전을 다시 한번 깊이 봤습니다. 예, 저 역시 제가 중대재해법 시행과 더불어서 제가 중대재해였는데요. 차츰 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스마트 안전기술과 같은 사고 저감과 같은 가장 중요한 예방의 실효적인 사전 컴플라이언스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런 저희의 노력은 요원할 수밖에 없어요. 입법적 조치가 없으면. 근데 다행히 국회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6월 5일에 또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가 있는데요. 송석준 의원님의 대표 발의가 최근에 있었는데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준호 의원도 스마트 안전기술 계획의 수립의 근거를 안전기술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밑에입니다. 결국 영세한 중소건설 현장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러한 중소 현장의 맞춤적인 지원이 저희가 계속 오늘도 논의하고 있듯이 굉장히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즉 더 이상 건설 현장이 육감, 직관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스마트 안전기술의 감시가 보호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는 이제 응급실의 의사처럼 사실은요 거의 매주 한두 건 정도를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 현장에 저희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군대로 치면 저는 합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 전문가들, 전기, 건설, 기계, 화학 전문가들도 같이 현장에 저희가 같이 참여시키고 있는데요. 다종다양한 사건 속에서 현재 법원의 판결 현황을 아주 짧게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어요. 에너지 뱀파이어가 뭐냐면 비록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고 저희가 어린이날이었죠. 부모 형제도 만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서 에너지 뱀파이어는 누구냐?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말도 안 되죠.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까? 대한민국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검사한테 송치하는 송치율이 채 60몇 %예요. 그럼 나머지 30몇 %는 백 써가지고 뇌물 받아가지고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죠. 사전적 예방 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중대재해 구속요건적 안전 의무 확보를 통해서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으로 되는 기소율은요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해서도 30% 이상이 불기소입니다. 10건 중에 3건이 불기소되고 6, 7건이 법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뭘 의미합니까? 마찬가지죠. 검사한테 백 써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운 좋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사회는 고도화되면서 안전이 아까 여러분 많은 패널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요 건설 함수는 돈과 시간의 함수가 아니에요. 공사 대금과 공사 기간의 함수가 아니죠. 결국 안전이라는 상수가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사고를 목도하면서 가장 처음에 질문 받고 요청 받는 게 뭐냐면요. 유족과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에요.
빨리 공사정지 풀어달라는 거예요. 빨리 공사정지. 왜 그렇죠? 결국 돈이잖아요. 결국 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모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전부 리더시잖아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이 저희들이 좋은 발전으로 더욱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쪽에서 4월 30일자 기준으로 총 42건 중 4건이나 무죄가 판결되고 있습니다. 겨우 4건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법 초기에서 준비가 부존재됐기 때문에 제대로 인과관계를 다투지 못했기 때문에 양형만 다툰 건들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2025년이 건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많은 선배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 드렸어요. 올 초부터 많은 대형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 같아요. 앞으로 무죄 판결 많이 날 겁니다. 그럼 그들은 뭐죠? 그렇죠. 제대로 예방 활동을 하고 제대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그 아래에 있는 4페이지에 도표를 보시고요. 현재까지 실형이 5건, 무죄가 4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대금 50억 기준이 이제는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최초 2번째까지 무죄 판결은 관급 비용까지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다 아시다시피 그 쟁점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항소심에서 다퉈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구속 요건적인 무죄가 중요한데요. 7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드디어 작년 12월 19일 날 구속 요건적 실질적으로 심사한 무죄 판결이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는데 저희 팀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2번째 울산지방법원에서도 덤프트럭의 유압 실린더가 꺾여서 적재된 사건에 있어서 결국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항소심에 기출을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하나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요. 22년도 두성사업 16명 감염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에서 23년도 11월에 위헌법률 제청을 지각했죠. 그런데 최근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바로 지난달입니다. 3월 중순경에 항소심인데 부산지방법원에서요. 주차타워에서 3톤이 넘는 무게의 리프트에서 주차타워 사고 많이 나신 거 아시죠? 거기서 아주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항소심 재판부가 창원지방법원인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정리드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헌법재판소에 갔다고 해가지고 위헌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합헌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헌법 불합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위헌법률 제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대재해 대응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큰 우려를 범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무죄 판결의 선고는 형사법의 원칙, 즉 뭐죠? 형사법의 원칙 뭡니까? 형사법의 원칙 뭐죠? 그렇죠. 죄를 진 사람만 처벌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부작위했다고 해서 뭘 부작위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부 다 뭘 하라는 법입니다. 예산을 확보해라.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해서 구속요건자 안보를 확보해라. 이런 거죠. 선생님들 강간을 가실로 하실 수 있습니까? 사기를 가실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런 구속요건적 자기 의무를 부작위하면요. 그 자체가 과실이 아니라 고의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1년 이상으로 높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 결국 했을 때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주소에서 송치율이 70%가 안 되고 불기소율이 30%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위헌 제청이 되었다고 해서 이를 잘못 해석하여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매우 리스크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중소 건설 현장의 재해가 영세한 중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중소 현장 맞춤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나 근거를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중처법 판결 현황과 더불어서 현행 중처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 5분의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패널 분들의 말씀이나 건설 안전에 관련하여 의견 있는 분들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 시대의 건설안전 혁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AI를 도입하게 되면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입 저항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실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R&D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AI는 도구일 뿐 이를 활용하는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AI의 효과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AI 도입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 이외에도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더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패널 여러분의 고견 하나하나가 건설 안전 혁신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혁신이 균형을 유지하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술 발전과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 포럼 일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